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벌써 200명을 돌파해서 오늘은 4월 모의고사를 제가 어제 풀어봤는데 사실 4월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바쁘기도 하고 안 풀고 있었다가 어제 잠시 여유가 있어서 풀어봤는데요. 문제 자체는 저는 어렵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틀릴 만한 것들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 분석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모의고사 지구학원 오답률 탑5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즉 선지 비율을 한번 같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인데 오답률이 그러니까 3번이니까 64.8%겠죠? 64.8%가 1, 2, 4, 5. 이거는 약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정답률이 39.9%. 2번이 답인데 2번 말고는 대부분이 4번을 찍었어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볼 거고요. 3번은 1번이 답인데 3번을 많이 골랐고 4번은 55.3이니까 5번이 답인데 이건 뭐 골고루 5번은 49.8, 그러니까 50.2가 답이고 얘는 3번을 좀 많이 골랐네요. 그러니까 왜 이걸 많이 골랐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3번이고 무난하게 오답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와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요. 기출에도 많이 출제된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그림을 똑바로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중심별의 궤도 그려주고요. 공통질량 중심 그려주고 멀리 이렇게 행성의 공전 궤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1부터 그려주시면 돼요. T1일 때 시선속도가 최대입니다. 시선속도가 최대라는 건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선속도가 최대라는 게 바로 이 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별은 후퇴할 거고 행성은 접근할 겁니다. 자, 이걸 후퇴 접근이라고 할 거면 여기서 본다. 여기서 이게 시선 방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푸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T1 나왔으니까 공전궤도 방향을 저는 여기로 잡은 겁니다. 공전궤도 방향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T2, 접근할 때가 T3, 그럼 행성은 후퇴할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T4, 행성도 이쪽으로 T4. 끝났습니다. 이대로 푸시면 돼요. 자, 중심별은 T1일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이거는 그냥 이 그림만 보고도 시선 속도가 플러스니까 편의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니은 디귿부터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자, 이제 별 보시면 안 돼요. 행성만 보시는 겁니다. 행성까지의 거리는 라지 T2보다 T3일 때 멀다. 자, 이 보다라는 말 나오면 헷갈리는데요. 딱 지우세요. T3일 때 멀다. 생각하세요. 자,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의 거리는 T3. 자, 다시 봅시다. 이건 비교를 해야겠네요. T2. T2랑 T3. 뭐가 멀죠? T3가 뭐네요? 이은 맞습니다. 그럼 기억 니은 말고 지우면 디귿 판별해야겠네요. 자, 나의 스몰 t는 가의 라지 T4이다. 나의 스몰 t라는 게 뭐냐? 밝기가 감소했어요. 밝기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결국 뭐죠? 행성이 별을 가린 시기라는 거죠. 행성이 별을 가리려면 별은 내 시선 방향의 뒤쪽에, 행성은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라지 T2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7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 1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13번 문제는 2번이 답인데 4번 오답이 많았어요. 이런 문제 굉장히 독특한 문제인데 엘니뇨 문제에서 보통 자주 발생합니다.
자, 2번이 답이에요. 니은이 답인데 기역 디귿을 많이 골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되게 바보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이런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문제에 제시된 자료가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예요. 그쵸? 그러니까 엘니뇨와 라니냐일 때 정답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엘니뇨 라니냐 문제 기출 문제 정말 많이 쌓여 있는데 이 문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기역 디귿 엘니뇨 라니냐를 아예 반대로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결국엔 기압 편차를 이용해서 엘니뇨와 라니냐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지도가 아니에요. 지도가 아니라서 그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무슨 말이냐면 그 남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땅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안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꾸 이 그래프의 그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작년에도 제가 영상에 올렸고 댓글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라고 밝힌 분이 계셨는데 여기 100도 이스트라 써있고 여기 100도 웨스트라고 써있어서 이제 이 문제가 동서가 반전된 문제구나.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반전시켰어? 와 이거 나만 찾았다. 다른 애 다 틀리는데 나만 맞는다 하고 혼자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맞춘 사람 틀린 사람 반반이거든요. 39.9랑 30점 몇이었죠? 36.8? 거의 반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도 개념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27도쯤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135도 정도에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상식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동쪽으로 갈수록 동경 값은 증가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동경 140도, 동경 140도, 그 다음에 180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동쪽 경도는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도는 180도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경 179도, 그 다음 180도 된 다음에는 동경 181도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서경 179도, 178도, 서경의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서경 140도, 서경 100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 맞아요. 이 문제에서 반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이제 잘 모르는 여러분이 이스트니까 동쪽, 웨스트니까 서쪽이라고 푼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두 번 나온 유형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뭐 이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이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틀렸겠구나 하고 오답률 봤는데 역시나 2위였어요. 역시나. 이게 초반에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동쪽인 거 알고 이게 서쪽인 거 알면 문제풀이 굉장히 쉽습니다. 기압 편차, 즉 동태평양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이다. 그러면 엘니뇨죠.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 엘니뇨와 라니냐를 잘 공부하셨어야 되는데 저기압이라는 거는 비가 온다는 거고 저기압이 된 이유는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텐데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용승이 약해졌다는 건 바람이 약하게 부는 엘니뇨다라는 게 이 추론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빠라라락 돼서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A식이 라니냐 틀렸고요. 평상시보다 남쪽도 해류가 약한 엘니뇨 맞고요. 용승이 약하죠? 정답 2번이에요. 선지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이런 선지는 사실 여러분 내신에서도 이렇게까지도 안 나올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완자식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문제 해석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전 G2 기출입니다. 예전 G2. 16년도 수능 기출이에요. G2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에요. 보시면 정도값만 나오고요. 이건 97년부터 99년까지 높이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얘는 기압 편차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높이랑 기압만 바뀌었잖아요.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가 똑바로 돼 있으면 이걸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수능 때는 선지가 더 어려웠거든요. 수능 때 선지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많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에서 틀렸다기보다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쪽 서쪽 페이크. 아, 수능에서 와, 이제 동서쪽도 나가? 진짜 미쳤다. 이거는 나만 맞추고 나머지 다 틀렸다. 1등급 내 거야 하다가 이제 나간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걸로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 기출풀이를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 3개는 뭐 오답률 3, 4, 5인데 굳이 왜 틀렸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느낌이 안 오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지. 자, 표충수랑 심층수 중 하나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과 니은. 그림에서 니은이 더 깊게 그려놨잖아요. 니은이 당연히 심층이고 기억이 표층입니다.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표층과 심층의 밀도 비교.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 당연히 심층수가 크니까 밑으로 흐르겠죠? 흐르는 평균 속력은 표층이 심층보다 빠르다. 맞죠? A 해역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표층수의 침강은 강해진다.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빙하가 녹은 물이라는 것은 염분이 낮은 물을 의미하고요. 염분이 낮은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염분이 낮아지고 밀도가 작아지면서 침강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컨베이어 벨트 얘기하면서 맨날 나오는 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돼서 침강이 약화되어 심층순환 약화, 표층순환 약화, 기온차 커지는 맨날 그런 얘기 매달 나와요. 이 지구온난화의 악순환.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 기억보다 니은이 빠르다 써있군요. 네, 틀렸습니다. 기억이 빠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디귿이 틀렸죠. 정답이 1번이에요. 7번 정답이 1번인데 1번 말고 3번을 많이 골랐어요. 3번을 많이 골랐다는 건 디귿을 맞다고 한 건데 이건 이제 개념 학습이 안 된 거죠. 침강이 강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4월이니까 이런 정답률이 나온 거지. 정답률이 43% 나온 거죠. 이거는 수능 때 나오면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재수생도 유입 안 됐고요. 아직 과탐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컷이 굉장히 낮아요. 이번에 컷을 아직 보진 않았는데 매우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매우 낮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 컷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월 등급 컷 보시면 과학, 지원 48, 44 나오네요. 안 났네요. 그래 문제 쉬웠거든요. 48, 44. 근데 이게 수능 때는 50이에요. 50, 48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이 문제 좀 재밌게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 요런 형태의 문제 기존 기출에 약간씩 있었는데, 자, 생명가능지대 아주 쉬운 개념인데 이걸 좀 어렵게 내본 거죠.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요, 기역으로부터 행성 공전 궤도까지의 최단 거리가 0.02예요. 이게 뭔 말이야? 기역이 여기 있는데 0.02 위치에 0.0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중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가 행성이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라는 건 결국에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아니죠 여기선, 주계열성으로부터 얼마나 가깝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여길지 몰라요. 이 A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B는 0.1 떨어져 있어요. 여기부터 0.1. 그런데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가 0.32예요. 0.1이라면 자, 0이고 0.06, 0.1이겠죠, 여기가?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B는. 근데 받는 에너지가 A보다 적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이 위치로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C 볼게요. C는 0.13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9.68을 받기 때문에 C는 여기입니다. 이걸로 문제 그대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틀린 학생들 대부분은 표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자, 광도는 태양보다 S가 작다. 이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0.18 AU 근처예요. 근데 태양계는 1 AU죠. 이게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니까. 자, 이 AU의 지금 정의를 안 해놨네요. 문제를 보면 1 AU라는 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보다도 가까운 게 생명가능지대니까 광도는 태양보다 S가 작고요. A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든 간에 생명가능지대에 속하거든요. 0.02만 떨어져 있으니까요. 팽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B보다 C가 높다. C가 가깝잖아요. 맞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5번이었고 뭐 1, 2, 3, 4번 고르게 나왔고 이거는 그냥 문제가 쉬워서 4등 정도가 오답률이 55.3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 두 문제입니다. 요 두 문제를 좀 잘 푸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4월 모의고사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별의 평균 밀도는 A보다 B일 때 작다. 이게 별의 진화 경로거든요. 별이 이렇게 원시별 단계에서 주계열에 왔다가 주계열에서 거성 단계로 갔다가 거성 단계에서 넘어가서 행성 상성은 뭐 백색 외성 단계로 오는 그 경로를 전부 그려놨습니다. 그럼 평균 밀도는 당연히 백색 외성이 크죠. A보다 B일 때 작다. 맞죠? C일 때는 기억 과정에 해당한다. C라는 건 이미 거성 단계입니다. 원시별의 탄생에서 중심액에서 수생융합 시작을 가려면 요 단계를 가야겠죠. 요 단계.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자, 니은 과정에서 별의 중심액은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니은 과정에서 별의 중심액이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은 과정.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 핵융합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소 핵융합이 끝나는 순간 중심액에서 핵융합으로 밖으로 내보냈던 힘이 없어지는 거죠.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중심으로 오는 중력 때문에 중심액은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심액이 급격히 수축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헬륨 핵융합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중심액의 크기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중심액의 정력학 평형이 깨진 겁니다. 정력학 평형 상태가 깨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정답이 1번입니다. 아마 3번을 그나마 좀 많이 골랐을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실제 보면 1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번이었죠. 3번이라는 거는 이 정력학 평형. 그냥 주계열성은 정역학 평형 상태라 했던 것 같은데 하니까 그냥 고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답률 5개, 높은 5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4월 모의고사.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제 조금 유념해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번에 틀렸네. 다음에 다시 보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기출을 기반으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